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주제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바로 관절 건강입니다. 이게 단순히 팔다리 편하게 움직이는 문제를 넘어서요. 우리 뇌의 기능이나 전반적인 활력과도 아주 깊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저희가 받은 자료, 특히 건강한 관절 장기와 뇌를 지킨다. 이런 제목의 글이 아주 흥미롭던데요. 이걸 중심으로 한번 파헤쳐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관절이 좀 불편해지면서 예전보다 깜빡깜빡하는데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 과학적인 이유가 있다니 좀 놀랍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 자료에서도 딱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덜 움직이게 되면 혈액순환부터 좀 원활하지 않게 되잖아요. 이게 결국 뇌를 포함해서 우리 몸 전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 혈액순환이 문제군요. 그렇죠. 오늘은 바로 이 연결고리, 이걸 좀 더 명확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운동할 때 그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있고요. 또 뇌 유래 신경 영양인자, 흔히 BDNF라고 부르죠. 이 역할들이 아주 핵심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마이토카인 그리고 BDNF. 네. 자, 그럼 관절 건강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지, 또 운동이나 근육이 우리 수명에 진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자료에서 언급된 따뚜룹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다는 산화질소. 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핵심만 한번 쏙쏙 뽑아보죠. 우선 관절 아프면 기억력이나 사고력까지 떨어진다. 이거 정말 생각지도 못한 연결인데요. 네, 그렇죠. 결국 몸을 덜 움직이는 게 문제의 시작이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자료를 보면 특히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저항성 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근육에서 마이토카인이 분비된다고 설명해요. 마이토카인요. 네, 이게 뭐냐면 근육 세포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단백질 신호물질이에요. 근데 이게 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혈관을 새로 만들고 염증을 줄이고 주요 카테고리만 해도 한 700가지 이상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700가지요? 와. 네. 또 운동이 BDNF 생성을 촉진하는데요. 이건 뇌세포 성장을 돕는 단백질이거든요. 그래서 뇌 염증 감소나 기억력, 인지기능 개선에 직접 기여하고요. 심지어 재활치료 효과까지 높인다. 이런 연구 결과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뛸 수 있어야 뇌가 건강하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닌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근육이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는 진짜 눈이 번쩍 띄네요. 근육이 잘 유지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400%나 낫고 수명이 무려 4.13배 길어진다는 보고가 있다고요? 네, 자료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상당한 차이죠. 그런데 문제는 보통 50대 넘어가면 근육량이 확 줄잖아요. 저도 느끼는데. 근데 근육을 위한 특별한 약은 없고 결국엔 운동이 답이라는데, 만약에 관절 때문에 운동 자체가 너무 힘들다,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아,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산화질소, NO의 역할을 제시합니다. 산화질소요? 예, 산화질소는 우리 몸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신호분자인데요. 주된 역할이 혈관을 이렇게 넓혀줘서 혈류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아하, 혈관 확장? 그렇죠. 영양소 공급도 원활하게 하고 염증 반응 조절에도 도움을 주고요. 근데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나온 따뚜룹이라는 식물 있잖아요. 네, 따뚜룹, 시베리아 인삼이라고도 불리던데요? 맞습니다. 그 추출물이 이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서 마치 우리가 운동했을 때처럼 혈류 증진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관절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오, 그럼 정리해보면 자료에 따르면 이 따뚜룹에서 유래한 산화질소가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기억력이나 인지기능도 지원하고 뼈 건강, 관절 통증 감소, 피로감 감소, 심지어 정신적 안정에도 좋다. 거의 운동의 여러 이점과 비슷한 효과를 잠재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자료는 그런 다양한 가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운동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당연하죠. 네, 당장 격렬한 운동이 좀 부담스럽다면 자료에서도 제안하듯이 아주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손바닥 비비기, 가볍게 손뼉치기, 발목 돌리기 같은 거요. 아, 그런 작은 움직임들이요? 네, 이런 소소한 움직임들이 관절액 순환을 돕고 뼈에도 자극을 줄 수 있다고 하네요.
뭐든 꾸준함이 결국 차이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군요. 오늘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 관절 건강이라는 게 단순히 뭐 아프다 안 아프다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기억력, 사고력, 더 나아가서는 전신 건강과 수명까지 다 연결된 정말 핵심적인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료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혈류 개선이나 염증 조절, 또 근육 환경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산화질소는 관절 건강을 지키고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조력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운동이 좀 여의치 않은 상황에 계신 분들께는 그 의미가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우리 몸 안에는 100명의 의사가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어쩌면 그동안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 이걸 너무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하고 계셨던 것 아닐까요? 오늘 시작하는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 내 몸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 기울이는 습관 하나가 미래의 건강한 당신을 만드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한번 귀 기울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